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공약하셨던 내용들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경케미칼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또 수익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지금 한 5개 정도, 한 5회 정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해서 뭐몇 회다, 몇 회다 하는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영석 전문가가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승에 편승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러한 뭐 상승 뭐 몰랐네 그런 것들보다는 과연 이영석 전문가가 어떠한 종목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증권메카 여의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제도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LG 쪽에서 이제 그 연구원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스몰캡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또 통신 장비까지 그러니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첫 발을 디뎠는데요. 그때가 벌써 2007년이니까요. 언제입니까? 거의 한 18년 정도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일을 겪었었죠. 뭐 금융위도 겪었고요. 그리고 뭐 브렉시트 뭐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최근의 시장에 대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체득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까지 30번 했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먼저 지켜졌고요. 그래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20회를 더 연장을 했죠. 요게 지금 딱 7일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략 종목 30회를 달성을 했고 그래서 VI 헌터라는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30회를 달성하면서요. 5월 달에 여러분 교육방에 계신 분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 플러스 수익금 자체가 굉장히 커졌는데 오늘 인증한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월 억 단위도 있었습니다. 억 단위도 있었고 그리고 4천, 뭐 5천, 뭐 1,000만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VI 30회를 달성하는데 당연히 그에 걸맞는 수익률과 수익금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꾸준히 가져오는 건 좋지만 최근에 시장 보십시오. 어저께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의 주도주가 됐죠. 그만큼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편차가 심한 이유는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매크로적 그러니까는 대내외적인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장을 겪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다음과 같이 빠른 매매와 그리고 급등주나 이런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가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정말 계속해서 줄여나간다. 시장의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나간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26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지금 28일이니까 29, 30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5회 남았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러니까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로 인해서 우리는 수익금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갖춰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6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신규주들에 대해서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최근에 그 주도주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그 흐름이 뭐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20% 이상, 10% 이상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조선,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방산 이쪽의 종목군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가 조금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판로를 어디에서 찾았냐? 바로 신규주에서 찾았습니다. 신규주를 찾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공모가가 합리적인 공모가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저께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시장이 강세장을 가기 위해서 최근에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주에 몰리는 자금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보면은 거래 대금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바이오비주, 달바글로벌, 인투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날에도 이뮤논시아, TC 머티리얼즈, 파이메딕스, 바이오비주까지 전체적으로 다 신규주로 채워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경케미칼 2%대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두 번의 이 VI가 나왔으니까 오늘 최고 상승률 28%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전 뭐 키워드림이나 이런 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조금은 눌렸다 가다가 오늘 2차 전지 상승에 편승하면서 오늘 강하게 나와줬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리튬 전지가 아니라 나트륨 이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떠한 리튬을 바꿔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아마 분기별로 확인을 하면서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전고체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앤 홀딩하기보다는 그런 상승 시 어떤 일부 매도, 그 다음에 하락 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러한 그 롤링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 오늘 최고 상승률 28%를 보여주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만약에 5월 13일부터 그렇죠? 5월 1일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5월 13일부터 5월 19일인가요? 20일인가요? 그때까지 했을 때 네가 30회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15회를 했으니까 45회 정도의 VI를 나왔다면 과연 5월 달 너의 상승률은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종목들 제가 얼만큼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33%인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목군들 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잖아요. 비중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5%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 이거 그러니까 한 15%에서 한 18%.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계좌를 봤을 때 15에서 한 20%까지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63.33%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걸 더하면 그렇지만 이거를 가중 평균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까지 이번 달에 수익이 났다. 사실 시장은 올랐지만 굉장히 어떤 편차가 심했고 그리고 종목군을 내가 잘못 골랐을 시에는 뭐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루에 한 1%씩은 계속해서 내 계좌가 올라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5월 7일부터 이것도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5월 7일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 5% 보시면은 하루에 5월 7일 같은 경우에서는 보십시오. 5월 거의 6%, 8%, 7%로 계속해서 일단은 익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실현손익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다음과 같이 하락도 있지만 요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일부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나올 때는 플러스 나올 거고요. 그리고 1%, 5%, 3%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2%, 9% 이거는 37.93%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지만 그 안에서 이러한 수익률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손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일, 14일 하면서 6%, 또 2% 계속해서 동일한 종목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뭐 5%, 그러니까 신규 종목군들에서 대부분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빠르게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1%.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롬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로키트 헬스케어로 갈아타면서 이 손실을 바로 만회하는 그러한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010이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수익 전환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루 만에 7%, 이거는 당일 3%, 하루 4%, 당일 3%, 그리고 하루 만에 8%, 그다음에 뭐 7%, 10%. 지금 보시면 16일부터 이런 날들은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수익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매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가격과 그리고 매도 구간들을 잘 말씀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유노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날 아무리 길어봤자 최대 3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000이라는 것은 그만큼 당일날 매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종목들도 6에서 4% 계속 거의 손실률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종목들 자체가 시장에서 강하게 핫 테마를 보였던 바이온비주, 이모니시아, 로킷 헬스케어, TC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마니커까지 뭐 이거는 잠시 그 테마 정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테마 정도는 한번 타 봐야겠죠.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 한국 PIM, CLC 인터내셔널, 뭐 삼양행식캠, 마이넥스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손실보다는 익절하는 그 확률 자체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물론 손절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 종목군들을 바로 갈아타는 빠른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매매의 강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분석이나 이런 애널리스트 십몇 년 동안의 애널리스트 경험을 살린 정확한 분석. 사실 5월 달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어떤 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신규주들이 움직이는데 과연 신규주들이 저렇게 움직일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공모가나 봤을 때 내가 높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어가면 이거 정말 1, 2년 고생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했을 때 저는 그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 종목을 내가 왜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은
오버의 물량이나 그리고 상장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몇 종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공모가 상단을 걸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6월 달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유통 물량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혼자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매매 전에 드립니다. 이거 매매 상장한 다음 해 드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매매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죠. 그 어떤 음식, 그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셰프, 집주인이 그러니까는 가게 주인이 몸이 편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종목들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만 이 투자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날 매수를 했으면 그 매수한 근거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다음날 우리가 어떠한 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혹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보유 종목 및 관심 종목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견해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해와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전문가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이나 내용들을 제공해 주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 그리고 계좌의 상태를 더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단순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받아갈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거의 그 저의 매매에 대한 어떤 단기 투자에 대한 비법서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들어오는데 앞에서 보시면 매매는 좀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수익권에서 계속해서 제가 잘라 먹는 그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이영석 전문가 단기 투자 비법서 만들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 리스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도권 출신의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수익이 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들으신 대로 단기 매매 비법서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선물 보따리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은 어떠하신지 보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에 신규주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네. 어제 짚어주셨던 원일 T&I 또 오늘 네. 수익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스코 관련해서 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일 T&I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이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일 T&I는 알래스카 관련주고요. 자,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바글로버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바닥권에서 매수, 그다음에 매도 깔끔하게 매도하면서 11.64% 마찬가지로 이 종목 VI 나와 주었죠. 그리고 인투셀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롤링한다. 이 롤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닥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추가 매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롤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눈에 보였던 수익이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일날 수익이 없어지는 건데 눈으로만 수익을 봤을 때가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비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매수 매도, 그다음에 분할 매도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 매도 그리고 또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히트인의 같은 경우도 오늘 윗골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정말 50원 차이로 정말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50원 차이로 오늘 VI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죠. 그래서 매수 그다음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 극대화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선 전 혹은 대선 이후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관세 협상용 특히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이 구간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충분히 샀다 팔았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영석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다 전문가님이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 네. 어떤 기준을 가장 좀 참고를 많이 하시나요?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가장 고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가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방이 막혀 있는 거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상승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가장 많이 체크를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정말 전문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다는 히든 종목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아니나 다를까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3.7%가 올랐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대비해서는 이건 VI 간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7% 오르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뭐 많아봤자 1% 혹은 1.2% 정도나 혹은 0.5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오늘 3.7%를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3.9%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런데 제가 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까? 사실 그러고 나서 물론 빠졌죠. 그런데 제가 그랬었죠. 여기는 지금 이건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이 하단 구간에서는 하단과 상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이제 갈 구간이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어떤 매크로적인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럽니까? 지수 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3,000 코스피 3,000, 코스피 4,000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공약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최근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 매수를 계속 하셔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의 ETF처럼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런 수익을 지금 얻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24% 정도 오늘 상한가 이후에 오늘 눌림이 나와줬는데 뭐 추가적인 어떤 부분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뮤노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스코 관련주고 제2의 유한양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 부분이 바로 유한양의 렉나자 있죠. 렉나자 3상을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2의 유한양행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도 목표가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민온시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정말로 내가 한번 1, 2년 사이에 크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종목과 함께 하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원전,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그다음 배당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오늘 살짝 눌려주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뭐 3일선 타고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흐름 보셔도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는 그 히든 종목은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히든 종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은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고 또 지지가 잘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신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출연을 하셔서 삼성전자 언급을 하셨는데 눌렸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아, 그럼요. 유효합니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반도체라고 했지만 사실 시장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약간 좀 특이했죠? 지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1% 이상 올랐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하는, 사실 수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야, 오늘 시장 좀 안 좋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지수만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수만 좋았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가 좌우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가 좌우하는데, 오늘 코스피, 반도체, 코스닥 2차 전지가 시장의 지수만 끌어올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조선, 원전, 방산 이런 애들 이제 끝났습니까? 라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요거는 저희 블로그에다가 남기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시장, 그 주도주들의 그 하락을 점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가, 그때가 바로 그 사이클에서 그 주도주가 탈락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얘네들 이제 시작했던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하면서 이러한 큰 종목들 사야 되니까 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요, 빠지는데
내가 지금 이 빠지고 있는 주도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팔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냥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뭘 사느냐? 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사실 손이 나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기존의 주도주를 다시 고가권에 사는 그러한 흐름이 보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이 종목군들 지금 차익 실현일 뿐이지 굳이 여기서 팔아야 될 진정한 이유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느냐 그런 구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구간인데 여기 와서 지금 와가지고 이게 지금 고점이다 팔아야 돼 뭐 이런 그런 것들보다는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오늘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삼성전자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알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 홍콩에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가 나왔습니다. 인버스가 ETF 상장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런 ETF가 거의 처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보면은 TS 이거 많이 여러분들 TSLA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TSLL을 매매하시죠.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뭐 1% 오를 때 2% 오르는 이걸 많이 매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 2배, 그다음 마이너스 2배 수익률을 추정한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나온 게 지금 전 세계 최초고요. 자, 그래서 블룸버그를 보시면 뭐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됩니다. 곱하기 EX 여기 마이너스 EX 이게 뭐다? 그 레버리지 이게 인버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출시되면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렸고 시장을 땡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삼성전자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니 매수가 유리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탄력이 더 좋았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결국에는 종목은 실적에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권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그러니까 28일, 그러니까 29일이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죠. 그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신고가를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동시에 보는 부분들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코덱스 반도체 사세요. 예, 코덱스 반도체 사면 이 두 개 다 커버가 되니까 이런 매매 전략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신고가 경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애경 케미칼입니다. 전문가님, 네. 여러 배터리 업체 중에서 오늘 애경 케미칼에 또 매수가 집중됐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종목들을 보면 리튬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지금 거의 이 판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애경 케미칼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애경 케미칼 뭐 TPC랑 뭐 하드 카본에 집중한다 그랬는데 이 하드 카본이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그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관련해서 머스크가 이제는 회사에 더 집중하겠다. 사실 지금 테슬라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로봇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업인
플러스 이제 전기차까지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캐즘 현상이 조금 더 짧아지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후에 지금 최근에 이 전고점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N자형의 어떤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애경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선도 업체인 애경케미칼 전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각 섹터별로 대장주를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조선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들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단기 투자 비법 수업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지금 보시면 최고가죠. 오늘 28일, 오늘이 바로 28일이니까 거의 89만 원까지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상승 대비해서는 정말 조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너무나 이 음봉 자체만 봐서 굉장히 시장이 이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지금 추세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마이크로처럼 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짝 더 꺾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가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 추세를 강하게 깨려면은 뭐가 아까 주도주 탈락 이유는 뭐라 그랬죠? 주도주 탈락 이유는 바로 분기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꺾였을 때 그때 하락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뭐 200달러 이상만 가다가 갑자기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훨씬 잘 나왔어요. 하지만 뭐가 좀 빠졌죠? 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만큼 조정을 받았습니까? 30~40% 크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이제 반등세를 하는 게 이제 이익률 자체가 더 좋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손바뀜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움직이는데 아마 내일 실적 발표했을 때 아마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실적 잘 나오는데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분기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더 높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방으로 가는지 혹은 좀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된 이후에 빠졌을 때 사면은 최근에는 다 수익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하면서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이게 오늘 가장 많은 여러분들의 화두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거래량도 좀 약간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음봉까지 나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잘 보시면 물론 지금 5일선 살짝 깼습니다. 뭐 11선까지도 한번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 지지되는 흐름 그리고 원전에 대한 어떤 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반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뭐 많이 안 사시고 여기 와서 이제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받을 수 있으되 큰 그림 지금 상황에서는 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구간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향후 2026년 이후 7년까지도 일단은 계속해서 이익 자체가 확장되는 구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러한 구간은 박스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하단에 왔을 때 매수하고 상단에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 돌파가 났을 때는 더 한번 추가 매수해가지고 강한 이런 흐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2차 전지 여기를 내가 사고 싶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지금 이 구간에서 나는 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차라리 이 구간에서 한 뭐 더블 정도 올랐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강하게 올라왔을 때 저는 그때 살 것 같아요. 왜냐?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서 한 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외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승 이후에 여기서부터 40%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오르느니 아예 이 구간을 강하게 반등하면서 한 100%나 올랐을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의 테마는 뭘까요? 오늘의 테마는 반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도주에서 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저는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스입니다.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대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크레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산 크레인 교체 수요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신성장 동력으로 현대임스가 이제 10매덕 정도 매출이 나오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 크레인, 즉 중국에 있는 크레인 교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본업 플러스 신성장 동력 크레인 에 따라서 저는 크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사실 오늘 뭐 많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잘 보시면 오늘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단기적 수급인 금융투자나 사모펀드가 일부 매도를 했고 하지만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서는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어떤 상승세에 따른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현대미스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셔도 된다. 혹은 기존에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이겁니다. 하나솔루션. 자, 태양은 꺼지지 않는다. 자, 지금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석탄 에너지로 하는 그 에너지보다는요. 지금 현재 태양광 그리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만큼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트럼프의 뭐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꺾임보다는 오히려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구간, 제가 가장 사고 싶었던 29,000원대 이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매수 구간이 왔어요. 사실 이때 한 달 전과 지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에 따라서 약간 한 1년 정도 좀 앞당겨졌다는 거, 뭐 이런 것들 하나만 있지만 오히려 지금 보시면 중국이나 중국 쪽에 대한 퇴출, 얘네가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 태양광 업체가 파산을 했어요. 왜냐? 지금 미국에서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만 단순하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우리 그 태양광 업체 강하게 지금 거의 30% 이상 다이렉트로 빠졌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7월 달까지 지금 하원 통과했고 상원이 남았잖아요. 그 구간까지 상원에서 약간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둘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하게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현대힘스와 한화솔루션입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이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악재 등으로 잠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 매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